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달 11월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거의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마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내고 곧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을 전기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목표 아래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구축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소비자 물가가 매우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됐는데 이 생산자 물가도 또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걱정이 좀 높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미 보도해드린 것처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정확히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정도가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마저도 이렇게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이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해내는 그런 이 생산자들의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다는 건 결국 소비자 물가도 지금도 높지만 계속 이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고공행진 중인 이런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은 것도 문제이긴 네.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역대 가장 높다. 이게 또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역대급을 기록했는데요. 예. 연방노동부가 지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발표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9.6% 거의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가 9.2%인데 이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 전달인 10월에 비해서도 0.8%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폭은 생산자 물가 지수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노동부가 생산자 물가를 2010년 11월부터 발표해왔는데요. 이렇게 높은 상승을 기록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 물가가 정말 한올 높은 줄 모르고 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네. 이 생산자 물가까지 지금 높게 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물가 불안이 예상치를 훨씬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11월에 전년 동월보다 6.8%가 상승해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그랬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치 9.6%를 찍으면서 다시 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모두가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것. 그만큼 요즘의 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어찌됐건 현실적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거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그 물가 급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 연방준비제도에 쏠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연준이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간 12월 FOMC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FOMC인데요. 과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내고 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는 테이퍼링 액수를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해서 3월에 끝내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테이퍼링을 3월에 끝내면 그럼 굳이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네.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그러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이고 만약에 예상대로 내년 3월쯤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년에 한 3번 정도는 단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시중에 푸는 것을 이제 중지한다는 거고 금리 인상은 시중에 이제 풀려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긴축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3번이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정도면 굉장히 좀 경제가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뭐 물가가 또 워낙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글쎄 말이에요. 고통을 또 감내하는 항상 기축을 하면 참 고통스러워요. 우리도 고통스러운데 그렇다고 물가를 놔둘 수도 없고 이 참 근데 뭐 물가가 높은 것도 고통인데 긴축도 고통이고 근데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도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참 이 어려운 길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글쎄 있을 것 말입니다.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틀 전인 지난 13일 월요일에 전기차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를 활성화한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차를 활성화한다는 뭐 그동안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중시하는 건 여러 번 강조해 왔는데요. 이제는 말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로드맵까지 공개를 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노동자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친환경차의 어떤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네.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안에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된 로드맵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거. 그러면 뭐 이제 한 9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그 남은 9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어요. 2가지인데 미국 제조 설비 기반에서 그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뭐 목표량만 늘어놓고 실제로 현실에서 뒷받침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품 그리고 각종 제조 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또 리튬 같은 핵심 광물, 이 전기차를 돌아가게 하는데 핵심이죠. 이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미국 내 채굴을 통해서 공급망을 또 확보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미국이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다. 아마 싫든 좋든 전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전기차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방법이 없을 것 가야죠.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전기 자동차 시대로 돌입을 하려면은 뭐 진짜 거쳐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배터리 충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게 지금 전기차를 지금 뭐 이미 그 운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전기차의 가장 애로점이 충전 아닙니까? 충전하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충전하는 곳 가도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는 활성화될 수 없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핵심도 그거예요.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주유소 가듯이 그렇게 쉽게 곳곳에서 눈에 띄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오래 걸려서는 안 되겠다. 지금 뭐 전기차를 몇 시간씩 충전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금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늘린다. 그래서 전기차보다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로드맵을 보면 이 배터리 충전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이거부터 우선 확립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놔야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이걸 안 해놓으면 누가 이용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를 새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부터 깔아놔야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렇죠. 달리는 거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아마 눈에 띄게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늘어날 거예요. 내년부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를 50만 네. 개를 전국에 설치하겠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50개 주니까 그쵸. 각 주마다 10,000개씩. 물론 캘리포니아는 뭐 워낙에 크니까 뭐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충분한 숫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 궁금하죠. 이게 뭐 10,000개라고 그러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연방 에너지부와 교통부 주무부서들이 공동사무소와 전기차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년 그래서 2월까지 첫 번째로 뭐냐면 전국의 주들 50개 주들의 또 전국의 주요 도시들 뭐 LA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주요 도시들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좀 파악하는데 네. 공을 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단순히 50개 주니까 한 주에 10,000개씩 이런 식으로 그냥 탁상 공론을 해서는 그건 현실에 안 안 되죠. 맥히니까 각 주를 연구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뭐 플로리다나 뉴욕이나 이런 대형주들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자동차량도 어마어마할 거고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정말 우리가 깡시고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노스다코타니 이런 데는 뭐 캘리포니아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적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문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다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한다는 그런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략적. 네. 전기차 전략적. 충전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네. 이게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인구 수도 다를 거고 자동차 수도 다를 거고 뭐 도로 환경도 다를 텐데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내년 5월까지 전기차 충전소의 표준 지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를 미국이 그동안 파악을 안 해놓은 게 아닐 거잖아요. 네. 다 각 주별로 파악이 돼 있으니까 뭐 내년 2월까지면 충분히 이미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다 모아가지고 다 검토하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전기차 충전소 표준 지침을 만든다는 얘기고 이 표준 지침이 만들어지면 전기차 충전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칙.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뭐 또 충전한 사람은 빨리 거길 떠나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네.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각 주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숫자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차이가 있겠죠. 네. 물론 그 부분은 아직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그 뭐 캘리포니아 같은 초대형주하고 무슨 메인 같은 소형주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50만 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10,000개가 아니라 몇만 개는 되겠죠. 가장 아마. 많지 않을까 네. 싶은데 50개 주 가운데서 충전소가. 그리고 뭐 50만 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마 충전소는 계속 늘어나겠죠. 아하, 예. 네, 뭐 50만 개로 끝이지는 않을 거고요. 1차 목표가 50만 개고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아마 모자르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고의 발생이 조금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를 완전히 그냥 통일시켜서 아하. 예를 들어서 어디나 가서 예.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바꿔 달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좀 뭐 예전에 왜 우리가 말을 달릴 때 가다가 말을 바꿔 타고 가고 네네. 이런 식의 네. 이조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말이죠. 배터리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아주 쉬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에는 뭐 그럴 수도 글쎄 있겠죠. 말이에요. 이 충전만 한다라는 생각만 자꾸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마다 전부가 다 다른 배터리 사이즈를 쓰고 있고 뭐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거를 좀 완전히 일괄 통제해서 그냥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어떨까. 이런 좀 아이디어도 좀 필요하지 그걸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제하는 그건 지금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에서 압도적으로 대세고 1위 회사인 이유가 바로 그런 점. 테슬라는 이 전기차 충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테슬라가 네. 지금 전기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기술을 이제 와서 내놓지가 후발- 않죠. 네. 우리가 가솔린을 넣을 때 세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프림 있고 레귤러 있고 네네. 뭐 로워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은 항상 모든 차들이 지금까지는 가솔린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터리도 모든 게 다 통일이 돼야 이게 간단하게 모든 게 이 좀 정성화가 빨리빨리 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휴대폰도 애플이나 삼성이나 하여튼 휴대폰도 다 그런 게 규격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 사실 규격화되면 그 휴대폰도 굉장히 스마트폰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그 회사들이 바로 그게 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이니까요. 속된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그 회사들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예전에 안 되는 거죠. VCR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 몇십 년 후가 지나면은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요? 그게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는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자, 다음 시간이 얘기로 많이 가십시다. 근데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전기차 관련 각종 기반 시설들을 조성하는 데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체 내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지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전기차 시대로 가는데요. 이게 당연히 미국 기업에 또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전기차를 하는데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 회사들 거를 다 수입해오고 이러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회사 또 모든 부품도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uy American 정책을 핵심 기조로 한다는 그런 방침도 이번에 정했습니다. 전기차 기반 시설 관련한 정부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한 제품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독려하고 있다. 회사는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라 하더라도 반드시 생산은 미국에서 해야 미국 돼. 이런 안에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야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그래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렇겠죠. 지금 이런 물류 대란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네. 미국으로 오려고 해도 배가 항구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기차 시대 곧 10년 옵니다. 예, 곧 곧 올 것 와요. 같아요. 이미 뭐 열리고 있다고 볼 수 그럼요.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차를 갖고 계신 분들 차 바꾸실 때쯤 되면 네. 이제는 전기차로 바꾸시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